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1.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비는 3.1% 감소하고 건설 기성도 1.9%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와 고대역폭 메모리로 집중되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디램 등으로 점차 다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학습과 추론 생성 등 용도에 따라 디램 등 수요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2021년 8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산업계 핵심 원자재로 꼽히는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원자재로 활용하는 전선 관련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전력 소모가 큰 산업도 부상하면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9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 보여줬습니다. 또 반도체도 전월 대비 4.8% 증가했는데요. 디램과 플래시 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늘면서 이 같은 증가세 보인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생산과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4%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현재 0.05% 오름세 보여주면서 지수는 2747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별다른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3D 낸드,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쪽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실적 기대감에 삼성전자는 82,500원까지 올라서면서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한 모습입니다. 또 LS전선을 필두로 전선주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업종에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5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무려 4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과 기관은 각각 3,871억 원, 956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910선도 무너진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양팔 로봇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관련주 들썩거리고 있고요. 또 우주항공도 상승의 연속성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코스피와는 정반대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매도세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기타 서비스 위주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857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712억 원, 17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 역시나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2월 산업 생산에 이어서 반도체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낸드 플래시 가격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폴스는 낸드 플래시가 최대 18%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기업용 SSD는 최대 2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낸드 연간 생산량이 2024년 들어서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주 살펴보면요. 먼저 3D 낸드 쪽 원익 IPS 15% 넘는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2,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쪽 DI도 강한데요. 15.55% 오름세 보여주면서 13,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3, 4시를 기점으로 경기 전역과 서울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지도 살펴보면요. 서울과 경기, 강원 전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 장 초반부터 탄력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린앤사이언스 장중 24%까지 오름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7,2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KM도 5%대 빨간불 켜주면서 4,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짙은 미세먼지 농도에 마스크 꼭 잘 챙겨 끼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앞서서 전에 들으신 것처럼 2월 전산업 생산이 소폭 증가하면서 4개월째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힘을 입어서 경기가 좀 순환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에서 훈풍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는 엇갈리면서 보합권 내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을 오늘 개장할 미국 시장은 성금요일 휴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PC 물가지도 발표되는 만큼 이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 오늘도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굿뉴스 어떤 걸로 바라보셨나요? 네, 오늘도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경신 이걸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전거래일만 하더라도 8만 원을 이제 뚫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뭐 8만 원을 그냥 훌쩍 넘어서 8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훈풍을 느낄 수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총에서의 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2월달 MSCI에 대한 이런 수급만 보시더라도 거의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합하면 한 34, 5% 정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 쪽에서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묵직하게 움직일 거고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해서 다른 종목군들이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대보다도 뭐 한 5%, 10%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센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 이제 수급적인 흐름에서의 낙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가지만 그 자금이 다시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산업군들이 같이 올라가는 기조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결국엔 지수의 상방을 좀 크게 열어놓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부담적이고 일부적인 부분에 좀 제한된다라는 부분도 얘기가 네.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불안감들 그리고 다른 기타 산업군들에서 조정 나오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코스닥에서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때도 지수가 많이 올라갔었던 것처럼 네. 시장의 영향이 훨씬 더 큰 반도체가 이번에 묵직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굿뉴스로 좀 선정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1.73% 오르면서 82,300원 내외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낙수 효과도 기대가 되는 만큼 이 부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환율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뭐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환율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최근 이제 일본의 엔화 약세 이 부분 때문에 국내 이제 환율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지금 한 차트를 잠시 보시면 박스권 저항 자리를 좀 돌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1,364원을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을 이제 뚫어내는 그런 그림이 될 텐데요. 요 흐름이 저는 썩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올해 들어서 환율이 이제 1,300원 하단에서 이렇게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에서의 외인들의 매수세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달러의 환율, 결국은 달러가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하 시점에서의 약세로 전환될 거다라는 관점이라면, 지금 뭐 1,300원, 1,350원에서 60원 뭐 이런 구간에서의 외인들 매수세는 결국 나중에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보통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접근을 하시는 그런 외국인들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네. 뭐 삼성전자 단타 치려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섹터 어떤 그 큰 네. 사이클 바닥에서의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매수라면 저는 지금 환율이 오히려 외국인들에게는 매수 유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차후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급격하게 막 환율이 튀어오른다든지 네. 뭐 그런 요인들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완만한 상승은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좋은 환경이다.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 흐름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의 추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환율이 50전 정도 내리면서 1,340원 70전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배드 뉴스는 어떤 걸로 보셨을까요? 네. 배드 뉴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하락 베팅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굿뉴스로 해야 되나 약간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시장에는 사실 개인들이 팔 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한 5천억 사고 개인들은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제가 또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멈춰야 된다. 지금 하방 베팅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뭐 단기적인 어떤 플레이로 단기 조정을 뭐 노리고 어떤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증시는 항상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 박스피로서의 어떤 한동안 등락 폭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리고 미증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단기적인 관점에 조정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증시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하락 베팅을 해서 거기에 오래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금리 인하를 뭐 언제 하느냐가 관건인 이 상황에서 네. 하락 베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드 뉴스가 아닌가. 판단 미스다 이런 거. 판단 미스가 아니라 계속 거꾸로 가고 계신 거죠. 지금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네. 뭐 한 79,800원 올라왔을 때 이제 대부분 많이 팔고 나가시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 8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증시 역사를 보면 개인들이 이제 털려야 올라간다라는 뭐 그런 너무 마음 아프네요. 예, 관점으로 네.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지금 하락 베팅은 굉장히 이제 만약에 그동안에 이제 손실을 보고 뺨을 맞아서 네. 안 되겠다. 한국 증시 이거 뭐 외국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못 가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정 받겠지 해서 여기에 베팅을 했다가는 더블로 손실이 나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게 개인들 입장에서는 배드 뉴스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거 배드 뉴스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져오신 배드 뉴스도 알아볼게요. 네, 제 배드 뉴스는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 관련된 부분인데, 근데 아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기 네. 약간 조금만 첨언을 해보고 네. 싶거든요.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코스피 코스닥 연봉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롱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숏은 항상 짧아요. 보시면은 롱이 이렇게 쭉 길잖아요. 네. 숏이 나오기는 해요. 강하게 나오긴 하지만 네. 짧죠. 다시 롱이 길죠. 뭐 약간 박스피 그리다가 결국엔 롱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은 증시는 롱이 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보면 또 느낌이 확 오죠. 숏이 오기는 합니다. 근데 숏으로 가는 것보다 항상 롱으로 가야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상상하면은 긍정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쭉쭉 가지만 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빵원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길게 포지션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제 제가 좀 갖고 온 뉴스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조금 초를 치는 그런 뉴스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굿뉴스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테러들이 지속되고 있는 네. 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는 점, 사실 이것들은 우리 시장,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안 좋은 뉴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이 끝나는 기미가 아직도 좀 멀었구나라는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뉴스고, 만약에라도 지금 이렇게 증시가 좀 쏠리고 있고 뭐 미국 쪽에서도 뭐 버블 논란 이런 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만약에라도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은 더 큰 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좀 안 좋은 분위기다. 대신에 센티적으로는 방산주라든지 뭐 사료주라든지 뭐 에너지주들 같은 경우는 센티적으로나 뭐 영향으로나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방산 쪽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에 관계에 있는 뭐 건설기기라든지 재건 쪽은 네. 뭐 전쟁이 지속되면 아무래도 연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은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정도로 좀 이런 뉴스를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와 관련된 뉴스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관련해서 방산과 사료 에너지 쪽은 바라봐도 좋겠다고 전해주시면서 방산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D 랜드 섹터에서 3.4%의 상승률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도 2.01%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료 부품 sek터 역시도 1.87%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위치하고 있는 셰일가스 역시도 2.24%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S&T 에너지가 섹터 전반을 좀 이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T 에너지가 영업이익이 6배의 호실적을 냈는데 거기에 깜짝 무상증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25%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위치한 코로나19 음악병실 섹터에서도 1.89%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운 섹터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항에서의 충돌 이슈로 올랐다가 지금은 하락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63%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은 섹터가 코로나19 혈장 치료 섹터입니다. 1.95%의 내림세가 나타나고요. mRNA 섹터 역시도 1.64%의 하락률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2차 전지 생산 업체에서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2%의 내림세가 나타나고요. 자동차 대표주에서도 1.61%의 하락률이 나타나는 가운데 자동차 수출은 최근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의 흐름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나요? 네, 뭐 아무래도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고 있고 기존에 이제 HBM3 관련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 뭐 어제까지 한미반도체 굉장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금 쉬어가는 어제 시세를 줬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섹터에 있었지만 어떤 그 AI와의 연관성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되지 않아서 시세 탄력이 좋지 않았던 뭐 그런 종목들 오늘 대부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테스라든지 원익 IP라든지 이런 것들 강하게 다 올라오는 모습인데 결국은 그동안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사이클이 돌고 있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결국 우리가 이제 AI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HBM3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결국 메모리 전체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캐파가 커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간 투자를 좀 한다라면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섹터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런 쪽에서의 이제 순환,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이제 순환이 계속해서 좀 돌면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것들도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4월 5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까지는 어떤 기대감 계속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하락했던 섹터 내에서의 이제 자동차 대표주들이 오늘 좀 많이 네. 빠지거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기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일찍 네. 빠지기 시작했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요번 주 들어서부터 이제 좀 매도세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의 어떤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1월 달 판매량이 좀 부진했고요. 네. 2월 달까지 합산으로 보게 되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증가를 보여줬는데 일단 1분기는 실적이 썩 나쁘진 않을 거지만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무역협회에서 나온 이제 수출 전망 관련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가 성장폭이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조선이 두 번째로 이제 크고요. 세 번째는 결국 자동차입니다. 요번에 이제 GM 대표가 네. 얘기를 했듯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부분들, 네. 판매 수요가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어떤 자동차 섹터의 흐름, 뭐 실적적인 부분은 2분기부터는 다시 반등하는 흐름으로 네.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조정이 충분히 나와준다라면 그때 기관에서의 어떤 네. 저점 매수 들어오는지 외인들의 수급 네.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여기는 좀 저밸류 프로그램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의 일관성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네. 약간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찌되었던 가격이 싸진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네. 이쪽 상황이 좋아지는 시점, 뭐 반도체가 되었던 어떤 섹터가 되었던 간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쉬었다가 그렇다면. 가는 자리가 있겠죠. 그렇죠. 네. 쉬었다 가는 구간이나 어떤 섹터에 이제 밸류의 목전에 오게 되면 또 새로운 싼 종목들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수출입 동향 잘 체크해 보면서 이쪽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두 섹터가 일단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상승하는 섹터에서 반도체 쪽을 바라보셨고요. 하락하는 섹터에서 자동차 대표주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특징적으로 바라보신 것 같고요. 자동차 쪽의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을 짚어주셨고 2분기부터는 실적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보신 특징 섹터는 어디였을까요? 네, 저는 이제 뭐 상승 쪽에서는 반도체 잘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저는 하락 쪽에서 좀 종목을 꼽아볼 텐데 일단 대표적으로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 대표주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출 데이터의 이제 역기조. 그러니까 사실 두 달 연달아 수출 데이터가 좀 자동차가 많이 빠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렇게 흐름이 나오냐면은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중요한 게 PBR만 낮은 게 아니라 네. 이제 ROE가 중요해지는 스토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출 데이터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Q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좀 강했었던 이유는 Q도 늘어나고 P도 늘어나는 상황인데 P 가격단은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쪽에서는 가격을 낮추려고 지금 네. 엄청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전반적인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P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Q는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고점에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년 내내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다가 드디어 진짜 피크아웃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OE 쪽에서의 물음표가 생기는 거고 그럼 환원 정책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수익이 확정해지고 순이익에서 이익 현금 흐름으로 넘어와야 네.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던 배당을 더하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센티가 줄어드는 점 그리고 28일, 29일에 슈퍼 주총 위크들이 주총 위크죠. 그래서 이틀 동안만 뭐 주총만 거의 700개가 넘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배당락이라든지 이런 이슈에서 저 PBR 쪽이 조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게 되시는 게 지금 익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5월에 있는 두 번째 모멘텀을 봐야 되느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나라 수급의 두 개의 양대축 중에서 하나인 저 PBR 쪽에서의 최근에 눌림 기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도체 이런 업황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해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선박과 이제 육교가 이제 부딪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운주들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네. 물론 물류 쪽에서 대란이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네. 단기적으로는 이 이슈가 그런 좀 어느 결과가 나온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코로나19 때로 보면 물동량에 대한 이벤트가 상당히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시점에서 SCFI 지수라든지 비다이 지수가 엄청 막 올라가는 건 아니고 또 이것도 매일매일 발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점. 2차 전지도 좀 쉬어가는데 이건 테슬라발 영향이 좀 있었던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쪽. 이 좀 일부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미세먼지나 이런 거 좀 같이 네, 겹쳐가는 네. 것 같아요. 전염병으로는 크게 이벤트가 될 건 없고요. 또 mRNA 같은 경우 이제 먹거사 관련된 부분들 네. 최근에 이런 그런 전통적인 mRNA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일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섹터 전반을 짚어주셨는데요. 자동차는 수출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해운에서는 교각 충돌 이슈 좀 일시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상승하는 섹터를 살펴보니까 오늘 전력 설비 섹터가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8%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만큼 202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전력 에너지의 예측치를 약 2배 가까이 올린 것으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변압기 쪽을 하고 있는 재룡 전기에서 가장 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섹터의 흐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변압기 쪽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저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일선과 이격이 지금 오일 평균 가격이 37,000원인데 네. 현재 오늘 최고 주가가 49,4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갭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의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저점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좀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52주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기조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오늘은 뭐 2028년까지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진다라는 기사가 네. 나오면서 주가가 빵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산업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면은 30년, 50년까지 지금보다도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뭐 5배에서 10배까지 커지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 수치가 중요한 게 뭐냐?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것 제외했을 때입니다. 네. 그거 포함되면 또 거기서 5배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좀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뭐 우리나라, 대만, 네. 뭐 이제 기타 뭐 일본 같은 데서도 변압기 종목군들이 주가가 거의 다 52주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역에가 핵심 포인트긴 한데 그 미국 시장이 보통 60에서 70년도에 변압기들을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최소 20-30년 이상은 다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1년 내내 열심히 수입해가지고 갈아 끼웠지만 아직도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꿔야 될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문제가 뭐냐? 지금 미국에서 대선에서 얘기 나온 게 인프라 투자잖아요.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25년부터 엄청 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해야 되니까 전기차 충전도 해야 되잖아요. AI 데이터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이 크니까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 가는 거 또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치량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상하는 것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저는 뭐 변압기 그리고 네. 전선 요런 쪽 있잖아요. 네. 같은 사이클에 있는데 시차가 존재하는 산업군들은 네. 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 뭐 이제 전력 설비, 전선까지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오늘 전선 섹터도 잘 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또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게 전선에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구리다 보니까 네. 같이 좀 이슈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 바라볼까요? 일단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경기 약간 선행지표 이렇게 또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전반적인 전선 관련 종목들 상승 나오는 부분들이 뭐 구리 가격의 급등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주는 결국은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이라든지 미국은 아직 110V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네. 어떤 그 전력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뭐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하고 그에 더해서 향후 어떤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게 될 AI의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가는 것 같고요. 사실 구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은. 이유는 뭐 전기 자동차 모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다 구리로 이렇게 감아놨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사실 매장량이 얼마만큼 이렇게 계속해서 채굴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칠레 구리 광산 파업 소식도 있었고 여기 네. 이제 공급 자체에 약간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까지 다 더해지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이제 좀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전선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선 관련주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글쎄요. 지금 일단 재룡전기, 일진전기 요게 네. 이제 전력 설비 관련해서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 두 섹터가 가장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AI와 이렇게 좀 엮이면서 뭐 가온 전선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후발주로. 근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밸류적인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이제 LS라든지 LS 일렉트릭은 좀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이제 급등이 나와서 시총이 한 7천억이 넘어갔어요. 이게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한 750억, 770억 정도 됐기 때문에 퍼 한 10배 단까지는 일단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더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미래 실적을 땡겨오는 거겠죠. 근데 HD 현대일렉트릭이 네. 지금 미래 실적을 땡겨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조정 이후에는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관점은 접근하시고요. 약간 투자의 관점은 뭐 LS 일렉트릭이나 LS 이런 종목들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투자의 관점에서 LS나 LS 일렉트릭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뭐 구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수요의 증가가 이렇게 뭐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아까 제가 사라지면서 설명한 전선 네. 쪽에서 들고 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뭐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뭐 LS 일렉트릭, 네. 효성중공업 다 한 번씩은 네. 만들어 드렸고요. 얼마 전에 또 LS까지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선 쪽에서 사실 토픽이 LS와 일진전기인데 네. 오늘은 일진전기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산업적인 사이클이 정말 엄청나게 크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과 변압기 두 개 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 단기적으로 매출액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선 쪽이 한 80%고 변압기가 20%이긴 한데 수주 잔액으로 보면은 또 변압기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13억 달러 정도가 지금 수주 잔고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대 실적 기록이 될 거고 지금 대부분의 변압기들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네. 뭐 PPI라든지 전선 PPI라든지 전부 다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전선 인프라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풍력의 대단지를 여러 군데에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네. 사업 기간이 길어서 잘 이제 소식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계속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력에 대한 인프라도 계속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 뭐 산업 베이스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게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지금 52주 신고가 라인들을 계속 달려주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사이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오늘 재령종기 보시더라도 신고가 라인에서 거래량 엄청 터지면서 네. 급등이 나왔잖아요. 충분히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는 26,600원 이하에서 19,200원 사이 정도까지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는 1차로 23,000원 보고 있는데 저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네. 보고 있어서 2차로 25,000원 그리고 거기서도 또 추가적인 상방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부분만 17,000원 좀 네.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픽 종목으로는 일진 전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26,6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1차로는 23,000원, 그 이후는 25,000원까지 열어두셨습니다. 손절 라인 1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원픽 섹터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쉬고 있는 그런 네. 흐름인데 이쪽을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일정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뭐 아마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HLB 쪽은 이제 뭐 파이널 리뷰라든지 역시 아마케 그리고 FDA 승인까지 이렇게 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기술애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떤 그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좀 지속 가능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하나 오늘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생물보안법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상원에서 이제 통과이 된 지는 네. 조금 됐습니다. 이게 통과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다음에 바이넥스, ST팜 이런 이제 CMO라고 해서 위탁 생산이죠. 바이오 쪽에 위탁 생산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시세를 강하게 냈다가 최근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고 때려줬던 거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었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당장 어떻게 갑자기 서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지금 이 생물보안법까지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겨냥해서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네.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의 CDMO 국내 기업들 수혜를 분명히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뭐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네. 흐름 속에 놓여 있고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이제 오늘 조금 시세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을 아마 반도체가 조금 쉬는 그림이 나오면 네. 이쪽 섹터가 돌리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오늘까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과연 그러니까 쉬어가는 자리를 지금 공략해보자 네. 이런 느낌이신 거죠? 과연 쉴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반도체 과연 쉴까? 네. 근데 다음 주쯤에 난 보통 한 3일 움직이면 하루 이틀 네. 또 쉬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좀 시세를 한번 분출해 줄 수 있는 쪽이 요 CDMO 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ST팜도 지금 급등 이후에 빠지지 않고 박스권 만들면서 횡보하는 흐름이 아직 이쪽 섹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바이넥스가 조정 이후에 강하게 또 이평선 돌파시키면서 상승으로의 방향을 잡아놓은 상황에 오늘 지금 눌림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섹터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저희 그러면 어떤 쪽 바라볼까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일단 CDMO 쪽에서 준비를 했는데 바이넥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코로나 시절에 그 백신 부족 막 이런 얘기들이 네. 많았었잖아요. 그때 시점에 어떤 러시아 백신을 뭐 도입할 수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송도 쪽에 그 이 탱크 그러니까 바이오 CMO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다가 굉장히 캐파를 키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문만 들어오면 이제 언제든지 생산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작년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네. 근데 올해 실적이 다시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다시 성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것보다는 네. 결국은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주가가 지금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 두 번째 이제 파동이 나와서 세 번째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위치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오늘 종가쯤 공략을 해서 뭐 다음 주에 반도체가 쉬어준다면 한번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900원, 2만 원 아닙니다. 19,900원입니다. 뭐 2만 원 갈 수도 있겠죠. 네. 일단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그 저항자리 아래에서 분할 매도 하신다 생각하시고요. 손절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꽤나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추세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손절도 좀 각오를 해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바이넥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 종가고요. 목표 주가가 19,900원, 손절 레인 15,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감까지는 어떤 전략 가져갈지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떤 전략이 괜찮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크게 포지션에 대한 변화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보셨을 때 지금 코스피에서 3배 정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249종목, 하락 종목수가 638종목으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특정 산업군만 좀 강하게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포지션을 옮겼을 때 사실 재미를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좀 잘 움직이는 산업군들로 포트를 형성해 놓으시고 그대로 되어 있다라면 홀딩 전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기간에 매도가 나오는 산업군들에서 차익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서 만약에 고점에서 기간의 대량 차익이 좀 여러 거래일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거기에 맞게 좀 비율을 좀 조정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반도체다라고 하시면 좀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산업군들이면은 같이 좀 비율을 줄여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4월 네. 4일까지 정도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PCA가 있는 상황이죠. 네. 물론 PCA가 예상치보다 지금 2달 연달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까지 높아지게 되면은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분명 달러가 변수가 될 거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이후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만 좀 주말 내내 고민해 보시는 전략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정 산업군에 지금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만큼 주말 동안 고민을 좀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대표님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시장이 좋습니다. 오늘 미 증시 휴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미국 증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장은 좋고 종가 매수 좀 적극적으로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좋다 보니까 섹터는 물론 최근에 서울경제TV를 열심히 보셨다면 네.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될지는 아실 거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단에서의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나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살짝 쉬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 시장이 좋을 때는 가는 종목들 계속 가고요. 신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눈길을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방송 중인데 네.
재룡전기 한참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어. 이 정도 어떤 악재가 없이 네. 이렇게 투매로가 크게 떨어진다라면 뭐 내일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네. 종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긍정적인 기조가 나오는 가운데 재룡전기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지금 차트를 보니까 윗꼬리를 좀 달면서 아까의 상승분을 꽤 많이 반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한 9%대 정도로 지금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재룡전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선과의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네. 점 제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도하게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올 때는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고점 신고가 라인에선 더더욱더 그러거든요. 보통은 신고가 라인에서 이유는 없지만 이렇게 네.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한동안 약간 좀 쉬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종가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네. 있지만 저는 이 종목은 오히려 5일선과 11선 한번 조정의 기회가 오면 네. 그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기타 지금 오늘 크게 안 움직인 종목군들로 이게 또 회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로 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재룡전기 종가 매수도 괜찮겠지만 다른 종목이 쉬어가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가차관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 반도체 주에는 기대감 가져볼만 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AI 시대가 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섹터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LS와 LS 일렉트릭 밸류적인 매력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